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기 한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친구의 초대로 인생 처음 한국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외국인 여성들이 고등학교 강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안내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외국인을 발견하자 친절히 길 안내를 해주며 축하에 필요한 꽃과 간이의자까지 건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당으로 들어간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친구의 졸업식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카일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친구의 초대로 서울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으며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저희 유일한 친구 틸다는 저와 똑같이 국제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음에도 그저 평범한 학교를 선택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의 나이였던 16살이 되던 해에 틸다는 고등학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장기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급작스러운 발표를 했는데요. 친구들 중 단 한 명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와 친구들은 미국보다 후진국인 나라로 가서 뭘 하겠냐며 틸다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틸다는 한국이 미국보다 기술도 발전하고 안전한 나라라며 가족들도 함께 가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국제학교 졸업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틸다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틸다는 저를 비롯한 몇몇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식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면서 와서 직접 축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대다수의 동기 친구들은 틸다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 비웃으며 조롱을 했고 이로 인해 틸다의 졸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고 미리 약속한 저조차도 출발 날짜가 다가오기 직전까지 한국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틸다의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나로 몇몇 친구들을 설득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너무나 위험한 후진국 나라는 아닐까라는 걱정과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틸다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저와 친구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서울은 미국의 도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제일 먼저 놀란 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범죄 조직들에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미국만의 특이한 범죄 방식이나 현재 미국에서는 극심한 경제 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 조직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태이고 이들 대부분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법은 길거리에서 관광객이나 현지인의 돈을 뜯어내는 좋지 못한 수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와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상류층 부모님의 자식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구역 전체에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퍼져 있어 매일 아침 비상 상황을 대비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모습 자체를 길거리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환전할 때에도 당연히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인이 미국보다 더욱 많은 통행료를 뺏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들을 다소 많이 챙겨놨었는데 아예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의미 없는 준비였죠. 서울의 길거리는 그저 한국인들이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길을 가기 바빠 보였고 이러한 불법 통행료가 없는 이유 때문인지 미국처럼 어둡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저와 친구들은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맞다는 사실에 감탄사만 터져나왔는데요. 특히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길거리의 범죄 조직의 두려움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한국이 전 세계 치안 1위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짓 정보라고 코웃음을 쳤었는데 실제로 처음 경험한 한국은 왜 그러한 평가를 받는 안전한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치안 때문인지 한국은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장면들도 몇몇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린 나이에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끼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이미 상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범한 편의점에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리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편의점 유리창 건너편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편의점 내부에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기, 심지어는 뜨거운 온수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길거리의 편의점이 강력범죄 발생률 1위로 손꼽히는 위험한 장소이기에 이러한 조리용 가전제품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그저 편의점에서 바로 식품들을 사서 곧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도 실용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핫바와 컵라면, 심지어는 냉동식품 제품들까지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오븐들로 곧바로 조리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리용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미국에서는 편의점에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보관용 냉수를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이마저도 물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얼마나 편리한지 편의점에서 식사는 물론 식기세척기로 가니 설거지까지 가능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인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만 보였고,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 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신기한 도시들을 구경하던 저와 친구들은 원래는 택시를 타고 틸다의 고등학교로 가려던 계획을 수정했고, 이내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체험하기 위해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틸다는 자신의 학교로 올 때 타야 하는 버스들의 목록을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줬었는데, 저와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틸다가 보내준 메시지에는 한국의 고등학교로 향하는 버스들 수십 대의 노선이 적혀져 있었고, 심지어는 정확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까지 지도에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인프라가 디지털을 이용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미국의 고등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된 버스가 없어서 부모님의 차를 타야 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니면 정규 수업 시작인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교로 향하는 단 한 개 노선의 버스를 무조건 타야 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고등학교는 가는 버스 노선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피곤함을 겪을 필요가 없어 보였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틸다가 보내준 번호의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와 친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버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리들이 많았는데, 몇몇 한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자신의 가방을 옆에 놔두고 좌석에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버스들에서는 전기 콘센트는 물론 와이파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보통 버스에서는 핸드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버스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죠. 얼마나 공공시설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인지 버스에 있는 그 누구도 대학생의 노트북과 좌석에 놓인 가방을 훔쳐가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버스에는 그저 고요한 정막과 사람들의 작은 말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꽤 이름 있다고 알려진 국제 고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버스에서도 가방 도난 사고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범죄였기에 실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저와 친구들은 이러한 한국 시내버스의 모습에 정말 허무한 감정마저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약 20분 뒤 저와 친구들은 틸다가 졸업한다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졸업식을 알리는 듯 수많은 꽃다발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기사분들도 꽤나 많이 보이더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와 친구들은 곧바로 틸다가 보내준 고등학교 강당으로 뛰어갔고, 약 5분 정도 늦은 시간으로 졸업식 강당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친구들은 고등학교 강당 정문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 이상한 광경에 강당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학교 졸업식을 하면 강당 주변 전체에 혹시 모를 범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들과 군인들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이러한 배치 인원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 졸업식의 강당만을 노려 발생하는 범죄가 꽤나 많이 발생해서
저와 친구들은 혹시 강당으로 들어갔다가 갇혀서 못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저희를 보호해줄 경찰 인력이 없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당 안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역시나 한국이 살기 좋고 치안이 좋다라는 정보는 전부 거짓이었구나라는 후회와 함께 강당 내부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다급히 강당의 문을 열어젖히고는 뒤에 있던 운동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뛰고 있는 저희의 등 뒤에서 도대체 너희 어디를 가는 거야 라는 틸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틸다는 졸업식용 정장을 입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손에 쥔 채로 저와 친구들을 보며 엄청난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가 들은 비명은 그저 강당 내부 졸업생들의 환호성에 불과했고 펑하는 소리는 강당 안에서 터뜨린 졸업생들을 위한 동영상 효과음이었죠. 틸다는 저희가 왜 도망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아직도 한국이 왜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했냐며 저희를 보며 계속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틸다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고등학교 강당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강당이었고 강당 뒤쪽에는 졸업식의 축하를 알리는 듯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틸다는 한국에서는 소매치기 범죄자를 보기도 힘들 뿐더러 미국과 전혀 다르게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니 제발 경계심을 내려놓으라고 했고 저와 친구들은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후련하고 시원한 자유의 감정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틸다는 졸업식이 끝난 뒤 고등학교 식당에서 졸업식 기념 급식이 제공된다며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한국에 온 기념으로 인생 처음 고등학교 급식을 먹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국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맛없는 급식인 스프나 채소죽이 나와서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이와 반대로 선진국인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은 어떨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졸업식이 마무리된 후 틸다를 따라 들어간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실은 들어가자마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물론 따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식당들도 저렴한 비용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한식과 중식, 양식까지 모든 음식이 자율배식으로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급식들이 무료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제 고등학교에서는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사실상 한국 물가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줘야 하는데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전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틸다는 믿기 힘든 설명을 해주더군요. 틸다는 오늘만큼은 외부인원도 급식을 먹을 수 있게 승인이 되어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급식의 종류를 골라보라고 했고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믿기 어려운 부유함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미 그때쯤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위험하고 또 후진국이라서 너무 불편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그저 부모님을 설득해 이곳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처음 먹어본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은 놀랍도록 맛있었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조용한 시민의식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미국의 시끄럽고 불쾌한 급식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급식실에 외부인원이 출입을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상황도 있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떠드는 구조인데 한국의 고등학교는 외부인이 많이 있어도 다들 시민의식을 지키며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공공시설 시민의식이나 수준들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저와 친구들은 바로 그 순간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식사를 끝내고 틸다와 함께 서울의 중심 번화가로 가기 전 저와 친구들은 틸다의 고등학교 외부를 짧게 산책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고등학교는 저와 친구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틸다는 자신의 학교가 특히 내부 시설에서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찾을 정도로 아름다운 고등학교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교 내부는 대학교와 다름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체육실, 심지어는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 내부 곳곳에는 현금을 뽑을 수 있는 ATM기는 물론 간단하게 디지털 도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틸다의 가족이 왜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제일 좋았던 것은
이러한 여유로운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는데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차갑고 서로 간에 불쾌한 경계심이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고등학교는 그저 따뜻함만 느껴지는 정말 학생들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이었죠. 그 후 틸다의 졸업식을 축하한 저와 친구들은 틸다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도시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틸다는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경주 등이 한국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정보들을 가르쳐줬는데요. 2주 동안 지내며 저와 친구들은 틸단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겪었던 따뜻한 바닥의 온돌 난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와 친구들은 너무나 우연하게도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로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좁은 선입견에 갇혀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휴학하고 모두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을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가 미국에서보다 행복하고 마음 편한 선진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저와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틸다를 만나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나라,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